곡선 형태를 이루었다 한다는 것은 얘가 완전히 굳기 전에 옆에서 미는 힘이나 위에서 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오면서 지층이 쌓였어요. 지층이 순간에 쌓이는데 지층이 순식간에 쌓이면서 완전히 굳기 전에 양쪽에서 어떤 미는 힘이 있었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지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습곡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습곡 지층이 결국에는 지층 중의 법칙, 즉 지층은 밑에부터 순서대로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쌓인다고 한다는 것을 이걸 부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서도 이거는 이거고, 아 신기하지? 이걸 양쪽 회감력이 있을 때 이렇게 작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굳어졌으면 이렇게 작용하지 않잖아요. 얘가 부드러우니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에는 모든 고등학교 지질과학교에서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이제 화석까지만 얘기해서, 화석이 또 있나? 화석은 한번 넘겨볼까요? 네, 다음 넘겨보겠습니다. 잠깐 이거 좀 보고 가요. 이게 굉장히 습곡이, 그죠? 신입한테 다음 슬라이드. 다음, 이 습곡 지층이에요. 정상에 있는. 다 부드러울 때 옆에서 미는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도 습곡이 있고.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게 이겁니다. 부드러웁니까? 네. 이제 제가 해저는 좀 화성만 한번 볼게요. 쭉 계속 넘겨줘 보실래요? 바다에 이제 물이 흐르는 흔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바닷속에 물이 흐르는 흔적이다. 노아 홍수 때 흐르는 흔적이다. 이렇게.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요. 더. 좀 더 눌러주실래요? 네,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화석이에요, 화석. 화석인데,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진화하기에는, 아무튼, 말씀드린 지질, 그러니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과학을 안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잘못 설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창조과학을 안 믿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나요. 구원은 예수님으로 믿는 거고, 창조과학을 안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젊은이들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조과학 없어서 믿으니까 괜찮은데. 자, 이제 화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아무도 고등학교 화석 선생님들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본인들도 곤란해요. 이게 뭐냐면, 자, 지층이 이렇게 하나 쌓이고 또 쌓이고 요 정도 쌓인다 5,000년 정도 걸린다고 보거든요. 5,000년이면은, 자, 이게 쌓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쥐가 죽었어요. 쥐가 죽으면은 이 쥐가 요 정도 되니까 이제 이만큼 지층이 쌓이려면은 몇백 년 걸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쥐가 화석으로 발견됐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되냐면은 이 쥐가 땅에 죽어가지고 수백 년 동안에 썩지 않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화석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화석은 썩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을 때 된 화석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고기를 잡아먹다가 입에 물고 화석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 화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화석은 금방 쌓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섬세하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겉에 표면까지 다 이렇게 화석이 됐어요. 굉장히 금방 빨리빨리 이어졌다. 이런 화석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이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이것은 특히 실로캔스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 실로캔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와서 양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해양 물고기인데, 이제 이것이 어느 이제 화석으로 발견돼가지고 봐라, 이것이 진화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나중에 살아있는 실로캔스가 발견됐어요. 그런 것을 이제 앵무조개 같은 이런 것을 이제 리빙 파슬이라고 가지고 살아있는 화석, 즉 옛날에 죽고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살아서 발견되는 것, 그런 것을 보니까 화석에 있는 모습이나 지금 살아있는 모습이나 동일한 거예요. 수만 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전혀 진화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쥐 얘기했는데 우리 여기는 모를 테니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름방학 숙제가 쥐 잡는 거였어요. 아세요? 전국민 쥐 잡기의 날. 기억하시죠? 여기는 모를 거예요. 제 중학교 때 여름방학 숙제가 뭐였냐면 쥐 잡아서 꼬리 10개 갖고 가는 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쌀을 하도 먹으니까 내가 전국민, 그날은 전국민의 쥐를 잡아야 돼. 한 집만 하면 그 쥐가 다 내려가니까. 그래서 쥐꼬리 이제 연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화석이 오랜 시간 동안 된다 그러면은 제가 잡았던 쥐가 수백만 될 것 같은데 여름방학 때마다 했으니까 그 쥐를 꼬리를 잘라서 밖에 버렸다고요. 근데 그게 화석으로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왜? 다 썩었으니까.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하면 돼요. 순식간에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먹고 있다가 잡아먹고 있다 화석된 것도 있거든요. 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좀 넘겨보면서 재밌는 거 있으면 보고요. 네, 또 넘겨볼까요? 또 다음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전혀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자리도 그렇고요. 네, 잠깐 요거만 보고 시간이 요거만 봐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계속 덮으네 그러면서. 요거는 쥐락이라고 하는데 쥐락이 이제 중생대예요. 중생대. 트라이아식이 쥐락이 백악기 이렇게 해서 쥐락의 공원 뭐냐면요 공룡이 그때 살았다 얘기하는 건데 사실 쥐락의 공원에 나오는 그 영화에 나오는 공룡은 다 백악기 공룡이에요. 백공룡인데 실 쥐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면 쥐락인데 이거 근데 요거 뭐냐면요 이게 투구개 이게 지금도 있는데 살아있는데 1억 5천만 년 전 지층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됐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투구개가 똑같아요. 진화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요게 뭐냐면 이게 발자국이에요. 얘가 이제 조개 같은 거니까, 개 같은 거니까 이렇게 막 발자국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어간 흔적이에요. 요 발자국이 기어가서 여기서 이제 화석이 됐는데 기어간 발자국이 화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순식간에 화석이 됐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화석은 이제 살아있는 거. 화석은 금방 이루어진다. 혹시 사진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계속 보게 되면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봤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는 이제 노아 형성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해저화산, 기품의 샘 표현된 해저화산이 폭발하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지구를 휩쓸어 갔고, 물이 휩쓸어 가면서 어떤 그런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어서 진흙이나 모래들이 쌓이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식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동물들이 쌓이게 되면서 화석이 만들어졌고 그 갇히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또 용암이 있게 되면서 열이 너무 센 열이 가도 화석이 안 되고 너무 열이 안 가도 다 썩어서 없어지겠죠. 썩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한 그 용암에 적당한 열이 있기 때문에 바로 화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화석을 보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그 가솔린 가지고 차를 운전하잖아요. 그 우리가 쓰는 이제 뭐 휘발유, 경유가 다 어디서 옵니까? 다 가스에서 오는 거죠. 그게 다 이제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화석 연료 이제 뭐 신생대 제3기 배사구조라고 그래서 이제 석유 원유를 찾아내는데 그게 다 바다 해양 생물들이 거기에서 특별한 상태로 죽은 것이 썩어서 그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때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그런 밑에서 바다 밑에서 만들어진 석유와 원유들, 그 다음에 석탄들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노아 홍수에서 발견된 것이다. 아까 이제 한국 산이 많다고 하는데 산이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계곡을 보고 뭐 야호 할 때 산을 볼 때 그 모든 것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하죠. 이게 어떻게 만들었을까? 언제 만들었을까? 뭐 적은 건 나중에 만들 수 있었겠지만은 큰 협곡들은 결국에는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도 노아 홍수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연결해서 그러면 왜 노아 홍수가 있었을까?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뭐 우상을 숭배하고 뭐 결혼을 신성시하지 않고 지금이랑 똑같아요. 살아보고 결혼하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요즘 안타까운 한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뭐 그냥 뭐 동성애도 굉장히 많이 나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나 결혼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노아 시대 때 굉장히 많았다고요. 또나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롯이 구출될 때 천사들이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성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 천사를 끌어내라. 천사와 상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영어에는 섹스 위드 댐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동성애예요. 그게 결국에는. 천사는 남성으로 표현됐었거든요. 동성애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동성애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멸망을 했죠. 그럼 가만히 보면은 과연 미국은 한국은 동성애가 없나? 이거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머지않아 금방 우리도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런 또 영적인 부분도 찾아볼 수 있고 예수님도 또 비유를 하셨으니까 또 우리가 창조과학을 모르면 마치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결코 안 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훨씬 많죠. 성경은 구원에 관련된 책이니까 과학책이 아니잖아요. 다만 이 지금에 일어나는 그런 과학적 눈으로 좀 보니까 그래도 좀 일반 보통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을
과학의 논으로 가서 보게 되니까 또 해석하기도 되고 그렇게 된다 한다는 거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도 또 많이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 할례 있죠, 할례. 할례 하라고 하죠. 포경수술. 왜 8일 만에 할례 하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8일 만에? 왜 그랬을까? 젊은 우리 몸에 이제 상처가 나면 굳잖아요. 굳으면 이제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돼가지고 얘가 이제 물이 굳게 되는데 그 트롬빈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전에 프로트롬빈이라는 게 있어요. 전구 물질.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트롬빈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막 이렇게 아물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또 아무는 것도 늦게 아물잖아요. 그것도 섭섭해. 젊은 사람들 금방 아는데 우리는 한 번 상처가 나면 1주일, 2주일 가. 예, 금방 갈게요. 저기 체크아웃을 해서. 네. 그래, 이제 끝날게요. 예, 2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프로트롬빈의 농도가 혈액에 많아야지 금방 이게 굳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에 걸쳐서 난 지 8일째 될 때 프로트롬빈의 농도가 일생의 평균 농도의 가장 넘은 110%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쭉 올라갔다가 8일이 지나면은 떨어지기 시작해요. 100%, 90, 80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고요. 그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잘 아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던 것은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제일 피가 잘 응고가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수술 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암석으로 했어요. 이제 플랜트라고 하는 암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운모도 그런데 플랜트라고 하는 암석은 뭐냐면요. 이 면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워요. 그런 암석으로 남성의 표피를 포경수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때는 그래서 수술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피가 빨리 멈춰야 되잖아요. 그 멈추는 그런 능력이 8일째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니까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몰랐다가 나중에 이제 혈액에 대해서 응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되고 생물학적인 발견을 하게 되니까 그때 그거를 하나님이 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알게 됐던 거죠. 얘가 갔으니까 한 명 더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하면 이런 게 또 있어요. 뭐냐면 야곱이 라반 집에 삼촌 집에 가가지고 계속 속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양과 염소를 갖고 싶어서 이제 딜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딜을 해요? 이 양 중에서 아롱지고 점 있는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라반이 봤을 때 아롱지고 점 있는 거는 몇 마리 되지도 않고 그리고 아롱지 점 있는 거 별로 돈도 안 나갈 것 같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얀 양털이 또 돈이 나가겠지. 그쪽 공무원 좀 이렇게 돈이 안 나갈 거 아니야. 그게 좋다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3일길을 떨어뜨려서 라반 삼촌 양과 자기 얼룩무늬 있는 양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얼룩무늬 있는 점이 있는 아롱조, 점이 있는 스팟이 있는 양들을 이제 염소들을 데려다가 얘네가 이제 따로 키우게 하고 이쪽에 이제 하얀 양을 키울 때 여기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이제 야곱이 이쪽에서 하는데 하얀 양들이 왔을 때 겉모습은 하얀 거예요. 하얀 양들이 왔을 때 나뭇가지를 놓고 교미를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보고 교미를 하면 얘가 점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었죠. 무식한 생각이었어요. 그 놀랍게 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야 신기하다 막 이렇게 내가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 얼마나 꿈을 꾸죠. 얼마 지나면 꿈을 꾸니까 꿈을 꿨는데 양이 이제 하얀 양들이 있었는데 오는 걸 보니까 다 점 있고 아롱진 게 온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맨들이 없었으니까 맨들이 요즘 뭐좀 없었으니까 그 단어 사용하지 못했죠. 얘가 우리가 유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유전. 저는 뭐냐면은 이제 색약이에요. 색약.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약 검사할 때 이렇게 글씨 있잖아요. 시력 검사할 때 저는 글씨를 하나도 못 읽어요. 그 유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운전면허 볼 때도 이제 단색만 보고 땄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제 글씨를 보는 생명 글씨를 보는 책을 한 글씨도 못 읽거든요. 근데 그래서 색약인데 이건 뭐냐면 엄마한테만 유전돼요. 엄마에게서 아들에게만 유전되는 거예요. 그런 유전들이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다. 그러니까는 사실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는 그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없는데 내 자녀에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양들이 교미하는 것을 불러서 교미시킬 때 하나님께서 다 유전 인자 중에서 그 점이 있고 아롱진 그런 유전 인자를 갖고 있는 양과 염소들을 데리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고백을 하잖아요. 꿈을 꿨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은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 유전자를 갖고 있는 양과 연소들이 교민하게 되니까 멘델 3대1의 비율로 나와요. 우성과 여성의 비율이 딱 됐을 때 3명은 우성, 1명이 이렇게 하는 3대1의 비율. 그러니까는 4마리 낳게 되면 1마리는 그게 나온다고 하는 그런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교미시키니까는 점 있는 것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게 되니까는 이제 라반이 화가 났던 거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또 이제 해류가 있어요. 해류가 해양 지도가 있는데, 이제 해류가 이제 바닷물이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그 해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제 모레이라고 막 쓰는데, 해양학 교과서에도 나오고, 우리 학생들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뭐 해양학 이제 그런 할 때 이제 그 해양 지도를 만든 사람이 모레이 박사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리치몬드의 그 동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발견했냐면, 성경에 해로에 다니는 모든 것이라는 시편을 읽다가 시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한 거에서 바다에 길이 있어? 바다에 무슨 길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프셨을 때인데 강의하다가 아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성경 읽으면서 그걸 보고 내가 병원에서 태어나면 이걸 연구해 봐야 되지라고 해서 연구한 것이 바로 해류예요. 바닷물이 흐르는 방향, 해류. 그래서 해류 지도가 바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레이 박사라는 분이 발견된 건데, 결국 그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발견이 가능했다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과학을 몰라도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과학을 알면은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더욱더 확실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흑백으로 보는 TV를 컬러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러면은 청년이와 얘기할 때 대답할 수 있고, 이 진화론은 이제 가장 위험한 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고요. 무슨 6일 창조야. 야, 무슨 이게 다 진화가 됐지. 봐봐. 진화가 됐지. 무슨 창조가 됐어. 거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은데, 그럼 뭐가 문제냐? 창세기가 무너지고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1장 1절이 무너지고 6일 창조가 무너지게 되면요, 뭐가 무너지냐면요, 예수님의 구원사건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는 단순히 6일 창조 안 믿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구원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고, 야 창조 안 됐어, 무슨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고, 야 무슨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기적을 하나 안 믿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를 안 믿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틈을 벌리는 거죠. 틈을 벌려서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와가 처음에 아름답게 막 살다가 선악과를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사탄이 이렇게 막 꼬시니까는,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먹게 됐던 거예요. 그 틈을 노리게 되는 거죠. 하나의 틈이 이어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까지 만들게 되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창조과학이 이제 사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끔 그냥 이제 강의가 좋으니까 강의 듣고 창조과학이 최고다, 창조과학을 믿지 않으면은 막 그냥 이단처럼 얘기하고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그냥 공격을 받고 있고, 지금도 서울대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거는 구원이면 구원이지 꼭 창조과학을 믿어야지만 구원이냐,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사역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선교하고 예수님에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이 하는 분, 제 은사님도 그렇게 이제 공부하게 하시거든요. 창조론을 믿지는 않지만은 교회를 너무나 열심히 하세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의 창조학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젊은 세대가 좀 이야기할 때 좀 어떻게든 우리가 좀 무기를 하나 장착하는 거죠. 야, 예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기적을 봐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좀 알면은, 봐봐 이런 증거들이 있잖아, 이렇게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산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 이거 보니까 화석도 그렇고 지층도 그렇고 금방금방 이루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봐봐,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건 이걸 이렇게 오래됐다고 해석하는 걸 가지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으로 탄생을 해석을 하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그냥 물이 포도된 거 예수님의 가나 혼자지를 해석한다 그러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이걸 잘못된 걸 가지고 이런 걸 이해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하지만 이런 해석법도 있고 이런 해석법도 있으니까, 이런 해석법을 접근하면 이게 또 사실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건 구원이니까, 창조가 안 믿는다 그래서 예수도 안 믿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고 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목사님과 저 둘밖에.
혹시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끝나면은 이제 오늘 달라스에 가서 수요일 새벽 비행기여서 달라스에 가서 이 큰아들이 야구를 꼭 보고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비싼 티켓을 끊어서 야구를 보고 가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소되지 않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이거 꼭 지질 아니라 다른 어떤 평소에 과학적으로 궁금하신 거 뭐라고 할지라도 질문하시면 대답을 하고요. 모르면 제가 연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창조과학을 이렇게 강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리고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학교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진화론이 중심적으로 가르쳐지고 그렇죠. 학생들이 거기서 그것을 배우고 하는 현장들을 보시면서 이제 창조과학을 강의하시고 또 교감 선생님이시면서 그런 부분들 이제 한국과 전 세계가 다 그런데 어떤 마음들을 가지시는지. 그러니까는 가장 큰 거는 그 진화론의 벽이 굉장히 높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패러다임이라는 말 아시죠? 패러다임 쉽게 쓰는데 사실 패러다임은 과학적 용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과학에서 정상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대에 주류가 되는 과학, 정상과학이거든요. 근데 이 주류가 되는 정상과학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처음엔 다 창조론이었어요. 중세 때 종교 다 창조를 했어요. 근데 라이얼, 다윈의 진화로 나오게 되면서 창조는 진화로 바뀐 거거든요. 이제 불과 이제 150년, 200년 이렇게. 근데 그 예전에 창조론이 이제 정상 과학이었는데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모든 과학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 정상 과학이 이제 그 공격을 받아서 넘어져요. 무너져가지고 다른 것이 정상 과학으로 올라가요. 이것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과학적 용어거든요. 원래는 창조 과학이었는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진화론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다시 창조론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그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지금 뭐 유명한 뭐 BBC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든지 모든 훌륭한 그런 뭐 학회라든지 뭐 이런 연구 단체들이 일단 진화론자들을 꽉 잡고 있어요. 교과서를 만드는 단체들도 저희 창조과학회에서는 몇 번 이제 그 창조론에 입각한 이제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는데 내용이 좋은 건 다 인정을 해요. 과학적으로 내용이 좋은 건 다 인정을 하는데 교과서를 심의하는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에요. 교수들이 진화론자들이고 그 교수 밑에서 그 논문을 쓴 제자들이 다 진화론자들. 그러니까는 다 진화론을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교수님들은 그래요. 이 창조론 들어오면 우리 일자리 없어진다. 솔직히 그런 얘기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는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런 벽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몇 명의 사람으로는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이제 큰 정말 뭐 어쩌면 대한민국 이제 미국도 창조학회가 있어요. ICR이라는 데도 있고 이제 앤서 앤 제네시스라는 이제 학회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여러 학회들이 그냥 다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상 돈의 싸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는 뭐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면은 뭐 얼마든지 그런 거 발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화론을 연구하는 분들에 관한 연구비하고 창조론을 연구하는 연구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창조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비로 하는 상황이 되니까 연구의 양에 있어서 결국 적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이론을 내기보다는 진화론자들이 연구해놓은 걸 가지고 반박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봤을 때는 뒷북친다고 하죠. 왜 우리 발목만 잡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 내놔라고, 너네 거. 우리 너네 걸 내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연구란 게 뭐 1천만 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2년 원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굉장히 큰 벽을 좀 느끼게 되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창조과학에서 캠프 이런 걸 하거든요. 소금 캠프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그런 창조론에 이제 좀 헌신할 수 있는 이제 차세대 과학들을 길러내는 이제 더 많이 길러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죠. 솔직히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은 창조론 저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에 문제되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이에요, 사실은. 그 똑똑한 애들을 우리가 좀 많이 길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커다란 벽을 느낀다까 뭐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예전에 이제 자료 보면 미국에서도 창조론을 가리키는 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제 있다 그랬었는데 그런 걸 좀 느끼게 되고요. 더 많은 이제 좀 후원이 있으면 창조과학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가장 큰 건 그거 같아요. 학교에서 창조를 가리키면 쉽지는 않아요. 아니 수능 보고 대학교 가야 되는데
이런 교회나 이런 데서는 특별히 이제 특강으로 가능하지만은 당장 시험 볼 때 뭐 예를 들어 SAT를 보게 되는데 만약에 수학 같은 거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다른 이제 과학 쪽, 특히 생물 쪽이 특히 그런데 지질학이랑 그런 쪽에 어떤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된다, GPA 딱 하게 된다 그러면은 교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여기 이제 ACU에도 이제 대학 이제 교수님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이제 교수님을 다 만나보긴 했거든요. 인사도 하긴 했는데 어느 한 분이 계신데 나사랑 같이 연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빠도 과학자임을 얘기했는데 창조론자인 걸 얘기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창조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자체가 ACU 교수님에서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던 물리 교수님이신데 이제 거기 천체 망원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저 천체 망원경이 집에 있거든요. 반사불 저 2개가 있어가지고 상황에는 그래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제 이게 좀 쉽진 않다라고 한다는 거. 근데 믿음이 있고 천국 가는 건 다 이제 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음 세대들이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믿음까지 잃어버릴까 봐 그런 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는 거죠. 그래서 저 이제 캠프를 이제 괌에서는 여기 미국 본토에서는 하지 않았고 괌에서는 4번 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캄보디아, 몽골 이런 데서 하긴 했었는데 제가 가면 재밌는 걸 해서 과거 재밌게 먼저 얘기를 해주긴 해요. 물로켓 발사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70m 거리에 원을 만들어 놓고 물 페트병, 사이다. 미국 사이다 병은 안 되고요. 한국 사이다 페트병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압력을 발을 압력을 탁 쏘거든요. 멀리 나는 100m까지 날아가게 되는데 원 안에 있는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서 원리 얘기해주고 그리고 공기 압력 때문에 그렇다. 공기도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쭉 날아가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 중력 얘기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제 그런 강의 캠프하고 그럴 때는 아이들이 좋아서 자기 창조 과학자 되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학생들을 그동안 많이 있긴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창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그냥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상 과학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정상과학 위치에 올려놓는 것보다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벽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혹시 다음 슬라이드나 질문 혹시 궁금한 거 없으시면 네네네. 저는요. 네. 이제 사이언스 그런 채널 보면 아니요. 뻥 터져갖고 그렇게 시작됐다고. 빅뱅. 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빅뱅이요. 네. 그러는데 그거 볼 때요. 그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네. 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말씀으로 창조했지만은 그 빅뱅으로 인해 갖고 그거 많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죠. 근데 네. 그것도 하나님의 그런 방법 말씀을 하셨지만 또 말씀은 했지만은 그런 원리로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빅뱅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은 뭐냐면은 이 우주가 지금 우주는 그래. 지금 우주는 138억 년인데 그러니까 이쪽 우주에서 저쪽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138억 년 걸린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빅뱅은 뭐냐면은 이 138억 년 되는 사이즈로 커진 우주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를 mon고하는 거예요. 중간에 공기 빼고 물질만 계속 이렇게 모아요. 물질만 계속 모으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힘을 계속해서 가하면은 주먹만해지겠죠. 그러면 어떤 힘이 계속해서 가면은 거기가 바늘 끝처럼 조그맣게 한 점으로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태양계 모든 별과 행성의 모든 포함해가지고 이 우주의 물질이 모든 것 138억 년의 거리가 되는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물질이 맨 처음에는 바늘 끝에 있는 그런 공간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얼마나 열이 많았겠어요. 그렇게 막 있다가 이게 팡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만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빅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드신 것인데 그거를 과학자들이 빅뱅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주가 그리고 성년의 우주이기도 한데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어린아이 아담을 만든 게 아니고 성년의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바로 결혼을 시켰으니까. 바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주 갓난아이 아이가 아니라 성년의 갓난아이 아담 어떻게 키워서 여러분 이 판을 피 붙이 나가지고 넣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성년하다 믿게 한다. 그래서 우주는 또 성년의 우주라는 증거가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이제 과학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창조를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그래서 빅뱅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있어요. 최초의 3분. 그래서 최초 그러면 빅뱅이 꽝 폭발하고 3분 동안에 이 우주 전체 물질이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와인버거라 박사가 이제 쓴 책인데 최초의 3분 또만 최후의 3분도 있어요. 언젠가는 우주가 빵 폭발한다고 하는 거죠. 이 폭발 다 없어지는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게 된다 얘기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구가 분명히 폭발할 거다. 그럼 가능해요. 똑같이 다 얘기를 해요. 뭐냐면 태양이 지구를 109개를